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신기하기도 합니다. 요즘 전시 이지한 도슨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어디 가봐요? 네, 오늘은 이 보는 순간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유쾌하고 좀 따뜻한 전시 소개해드릴게요. 예. 바로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페르난도 보테로 형태의 미학 전시입니다. 예. 이 전 세계인에게는 이 뚱뚱하게 그리는 화가, 남미의 피카소 이렇게 사랑받다가 지난 2023년에 타계한 콜롬비아의 국민 화가 페르난도 보테로의 대규모 회고전입니다. 화려하고 이 풍성한 색채의 유화와 조각까지 총 90여 점의 걸작이 한국을 찾았는데요. 네. 한 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강한 개성 덕분에 네. 남녀노소 불문하고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식이 전무해서 한 말씀 찾아볼게요. 네. 페르난도 보테로라는 사람의 전시회가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열려요. 네네. 근데 이 사람이 뚱뚱한 사람들을 그리는 화가예요? 네네. 사람을 좀 뚱뚱하게 그립니다. 뚱뚱한 사람을 그리는 게 아니고 네네. 사람을 뚱뚱하게 그린다? 네네네. 근데 콜롬비아 화가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남미의 피카소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좀 형태를 좀 독특하게 좀 본인만의 형태로 만들다 보니까 피카소라고도 불리는데, 예. 페르난도 보테로 열정의 대륙이죠. 콜롬비아 출신의 세계적 거장입니다. 근데 이번 전시 제목이 형태의 미학인 만큼 예. 사람이든 사물이든 볼륨감 있게 뚱뚱하게 그리는 형태가 이 특징인데요. 네. 이걸 일명 보테리즘이라고도 불립니다. 네. 근데 제가 작년 이맘때 이탈리아 바티칸 박물관에 가서 예. 거기서 굉장히 엄숙한 종교아들 사이에서 예. 보테로가 그린 교황 그림을 보고 굉장히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보테로 씨가 교황을 그렸는데 그 교황님마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네, 굉장히 뚱뚱한 이 교황님의 모습이 친근하고 그 재밌었거든요. 뚱뚱하다는 게 많이 뚱뚱하게 그려요? 정말 볼륨이 있고 풍선처럼 그려요. 쉽게 말해서 사람을 풍선처럼 그려요? 네네네. 부풀어 오르게. 적당히 뚱뚱한 정도가 아니고? 네네네. 네. 굉장히 볼륨감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보테로는 생전에 자신의 작품을 두고 뚱뚱하다고 말하는 거 아주 또 싫어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뚱뚱한 사람을 그린 적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네. 보테로한테 있어서 이 볼륨감이란 여유로움 또 삶의 넉넉함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죠.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특유의 그 풍요로운 생명력과 감각적인 즐거움 그런 유쾌함을 형태의 확장을 통해 드러냈다고 합니다. 뚱뚱하더라고 하면 싫어하셨군요. 네. 근데 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그게 궁금하네요. 네네.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1956년에 멕시코에 머물던 시절이었는데요. 예. 보테로가 이 만돌린이라는 악기를 그렸어요. 기타처럼 생긴 네, 거?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악기 가운데 있는 이 소리구멍 울림구라고 하죠. 예. 이걸 실수로 좀 작게 그린 거예요. 예. 그랬더니 상대적으로 악기 몸통이 엄청나게 거대해 보이면서 묘한 긴장감에 이 폭발적인 볼륨감이 느껴졌는데 이때 보테로가 깨달았대요. 사물의 비례를 조금만 바꾸면 예. 엄청난 존재감 또 조형적인 아름다움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때부터 사람과 이 정물, 사물 모두를 자신만의 유쾌한 볼륨감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기타 악기의 소리 구멍을 달리 그렸더니 이게 확 달라져 보인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내용은. 네. 전시를 좀 만나보죠. 네네. 네, 이번 전시는 총 6개의 챕터로 나누어서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챕터 제목은 변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만한 미술사의 위대한 명화들을 보테로가 본인 스타일로 이제 재해석한 작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예컨대 라파엘로라든지 네. 고야, 벨라스케스 같은 이런 거장들의 그림이 보테로의 손길을 거쳐서 새롭게 탄생을 했는데요. 약간 패러디 같은 느낌인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대표적으로 메니나, 벨라스케스를 따라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이 메니나가 스페인어로 시녀라는 뜻인데요. 예. 이 미술사에서 굉장히 또 유명한 명화가 있어요. 스페인의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네. 그 시녀들 속에 마르가리타 공주를 오마주한 작품입니다. 근데 원작에서는 이 공주가 굉장히 갸냘프고 우아한데 예. 또 보테로는 풍선 인형처럼 굉장히 터질 때 부풀어 오른 그런 이제 공주님을 그렸고요. 캔버스에 여백 없이 꽉 채운 채 이 마르가리타가 서 있어요. 그래서 이 금발 머리도 한껏 부풀어 있고 드레스는 거대한 종처럼 또 빵빵하게 이렇게 커졌는데 재밌는 건 또 눈, 코, 입은 개미만큼 작게 그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그림이 친숙하면서 좀 귀엽다 보니까 이번 전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제 대표작이고요. 이렇게 가셔서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명화들 한번 비교해서 보시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 느낌이겠다.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네. 보테로 형태로 AI에게 그려줘. 막 하면은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맞아요. 풍이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화풍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재밌겠다 싶기도 한데. 그래서 그림이 궁금해집니다. 또 어떤 작품이 있어요? 네, 두 번째 챕터는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네. 보테로는 예술가는 자신의 고향과 삶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그가 또 멕시코에 머물었던 1956년 당시에 이 멕시코 미술계가 프리다 칼로의 남편으로 유명한 벽화가 이 디에고 리베라가 이끄는 대형 벽화 운동이 한창이었습니다. 네. 당시 벽화가 또 민중 그림인 만큼 멀리에서도 잘 보이게 웅장하게 그리잖아요. 예. 그런 압도적인 스케일의 영감을 받은 보테로가 이 본인의 고향의 이 남미의 이야기를 대형 캔버스에 거대한 형태로 담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많이 커요?
네, 보통 이제 사이즈가 세로로 2m가 다 넘는 그런 대형작이 특히나 이번에 많고요. 예. 대표적으로 개를 안고 있는 남자라는 작품 역시 높이가 2m가 넘는데요. 예. 그 남자는 이제 갈색 수트를 입고요. 한 손에는 강아지를 또 안고 있어요. 예. 근데 이 남자 몸이 워낙 크다 보니까 강아지는 훨씬 작게 보여서 또 자꾸 이렇게 귀엽게 보이긴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남자의 무표정이 또 특징입니다. 이게 이제 1950년대 남미 대륙에 당시 끝없는 내전 또 독재 정권의 탄압으로 인한 그런 척박한 시절을 묵묵히 견뎌냈던 그 남미 민중들의 좀 단단하고 끈질긴 생명력을 이 남자의 무표정과 그리고 거대한 체구에 묵직하게 담아낸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남미 쪽이 정치 상황이 상당히 힘들고 안 좋을 때가 많았는데 그런 그 민중들에 대한 시련이나 이런 것들을 또 작품에 담아냈기 때문에 콜롬비아의 국민화가 네. 이런 칭호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테로 또 어떤 작품이 이번에는 좀 이렇게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챕터 종교가 있는데요. 예. 종교에서는 보테로가 바라본 종교적 권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4년 작품 교황대사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예. 이 남미에서 카톨릭 교회가 가진 권력과 또 엄숙주의를 보테로가 독특하게 이제 비틀어 버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작품이 보면 숲 한가운데에 붉은색 모자 그리고 붉은색 이 사제복 의복을 입은 풍만하면서도 엄숙한 교황대사님이 서 계신데 숲 한가운데 계세요? 네네. 근데 바로 옆에 그 이제 양산을 떠받치고 있는 사제는 예. 교황대사의 절반도 되지 않게 작게 묘사를 해서 이 종교의 권위를 좀 풍자를 했어요. 그리고 신학교라는 작품도 같은 의미인데 예. 까만 사제복을 입은 신부님들이 모여 있고요. 다들 막 터질 듯이 통통한 몸으로 또 나름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이 그들이 가진 세속적인 권위의 비대함 이걸 또 은근히 풍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 보테로 작가는 인물만 그렸어요? 다른 작품들은 없어요? 주로 이제 인물화로 유명한데요. 예. 그런데 이번 전시에서 네 번째 챕터는 정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물 그림도 그렸어요? 네네. 그래서 정물 작품에 특히 강렬하고 화려한 색채가 관람객들 발길을 붙잡는데요. 네. 유독 여기에서는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이 돋보여요. 근데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세 가지 색이 바로 보테로의 고향 콜롬비아 국기의 그 색깔을 상징을 합니다.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이? 네네네. 그래서 이 자세히 보면은 꽃송이나 과일 하나하나가 주먹만하게 굉장히 크게 부풀어 올라 있어서 화면 밖으로 좀 터져 나올 것 같은 그런 생동감을 주는데 정물도 풍만하게 그렸어요? 네, 맞아요. 굉장히 그 둥글둥글하고 크게 이제 풍요로운 이제 이미지로 그렸는데 예. 이렇게 일상적이고 평범한 소재의 꽃, 과일 같은 이런 정물을 거대한 볼륨감을 주고 또 조국의 색을 입혀서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과 찬사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애초에 모든 이 사물을 보실 때 풍만하게 해서 보신 건 아니죠? 네, 작품화를 만드신 거죠?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네. 콜롬비아 그리고 남미를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다섯 번째 챕터로 가면은 이제 투가 주제가 되는데요. 아주 드라마틱한 공간입니다. 사실 보테로는 어린 시절에 삼촌 손에 이끌려서 당시에 이 투사 양성학교에 다녔던 독특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 이 보테로는 좀 겁이 많아서 본인이 투사가 되지는 못했는데 대신에 이 삶과 죽음이 오가는 그런 극적인 장면 자체는 또 사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16살 무렵이었는데 인생 처음으로 돈을 받고 판매한 그림도 바로 투 경기장에 소를 그린 수채화였습니다. 예. 이번 전시 투 그림들도 보면 또 집채만한 이런 황소 앞에 또 그 앞을 가로막는 거구의 투우사가 대치하고 있는데 예. 이 몸집은 거대한데 또 자세히 보면 그 동작은 투우사들의 동작은 나비처럼 좀 사뿐하게 또 가볍게 보여져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묘한 긴장감과 함께 이 라틴의 뜨거운 열정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거대한 몸집의 사람이지만 동작은 나비처럼 사뿐하게 움직이는 것 같이 그림을 그려 놓은 거 아니에요? 네네네. 원래 그러면 더 역동적인 느낌이 나죠. 그렇죠. 더 대비되는 느낌. 그렇죠.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어떤 작품을 만날 수 있나요? 네, 마지막 챕터는 바로 서커스인데요. 네. 보테로가 2006년에 고향 콜롬비아를 방문했다가 우연히 한 유랑 서커스단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서커스단 뒤에 이 장막 뒤에서 굉장히 그 화려한 무대 뒤에 그들의 어떤 현실을 보면서 좀 이렇게 소박한 현실 이 주제에 몰두하게 되는데요. 사실 서커스라고 하면은 모든 상상과 환상이 이렇게 현실로 펼쳐지는 마법 같은 공간이잖아요. 예. 그래서 2007년도 대표작을 한번 보면 중마 위의 광대들이란 작품이 있어요. 이 보테로 특유의 유머가 좀 느껴지는데 두 명의 남녀 광대가 중마라고 불리는 이 아주 기다란 나무막대 있죠. 장대 같은. 그 키 크게 보이는 그거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네. 그 위에 이제 올라가서 타고 있는데 보테로 작품답게 광대들의 몸집은 또 굉장히 거대한 반면에 이 다리는 상반신에 비해서 이 3배 이상이 길어요. 그러다 보니 그 비율 특유에서 오는 또 유쾌함이 있고요. 근데 주목할 만한 점은 광대들이 거인처럼 위풍당당하게 그린 이유가 이들이 작고 불쌍한 유랑민이 아니라 네. 자신들이 만든 무대 위에서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당당하고 위험 있는 영웅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최근에 세상을 떠났다고요? 네네, 아쉽게도 보테로가 2023년에 네. 91세의 나이로 타계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11월에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는 대형 청동 조각상 침실에 있는 여인이 57억에 낙찰되면서 보테로의 역대 최고가 작품 기록되고 있고요. 아, 조각도 하셨습니까? 네네, 이분이? 조각도 이번 또 전시회 가면 보실 수가 있고요. 조각도 풍성해요? 네, 좀 볼륨감 있게 이제 표현을 했죠. 예. 또 과거 생전에 열렸던 한국 전시들은 주로 뚱뚱하게 그려서 귀여운 그림 이렇게 소개가 됐다면 예. 이번 전시는 타계 이후 첫 추모전인 만큼 91년 평생에 걸친 예술적 고뇌를 조망을 합니다. 특히 거장의 딸 리나 보테로가 직접 이끄는 이 재단과 예술의 전당 협업으로 준비된 이 전시여서 보테니즘으로 불리는 이 독특한 볼륨감에 숨겨둔 삶의 풍요로움 또 유쾌함 함께 찾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는 페르난도 보테로 형태 미학 전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청취자 머그헐릭 86님이 도슨트님 설명은 항상 쉽고 재밌어요.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한 도슨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2부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